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쾌한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화창하고 좋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힐링하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조미료 회사가 반도체 슈퍼갑이 됐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기 하면 어떤 게 많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게임 문화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게임기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일본 게임 문화가 지배적이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전에는 닌텐도도 많이 했지만 요즘은 소니가 만드는 플레이스테이션 5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엑스박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소니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5의 공식 판매 가격은 62만 8천원인데요. 현재 중고나라 등에선 78만원에서 8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여 신제품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 12월에 100만원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기인 엑스박스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X 모델 기준 출시가는 59만 8천원인데 현재 8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AMD의 CPU와 GPU의 부족이 게임기의 품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에겐 공통점이 바로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 중앙처리 장치와 그래픽을 담당하는 반도체인 GPU 모두 미국의 AMD사의 제품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AMD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CEO가 바로 대만계 미국인인 리사 수인데요. 요즘 매우 잘 나가는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이때까지 TSMC와 손을 잡아 왔었는데 애플과 TSMC와의 관계가 매우 돈독해짐에 따라 AMD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으려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수량이 부족한 것은 AMD의 CPU와 GPU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이고요. 아시다시피 AMD는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이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칩 생산을 고객사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주특기인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줄곧 맡겨왔었습니다. 다만 AMD와 TSMC와의 관계에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TSMC는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이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과 TV, 자동차 등의 수요가 매우 커지면서 전 세계 팹리스들의 주문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 캐파가 거의 100% 목까지 찼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AMD도 애플과 함께 TSMC의 큰 고객이지만 원하는 만큼 TSMC의 생산 라인을 독차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CPU와 GPU가 수요만큼 공급되지 않고 있고 이 칩들이 탑재되는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물량도 부족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난리이고 그 외에 반도체 부족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리사 수 AMD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CPU와 GPU의 공급 부족이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신형 게임 콘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AMD의 CPU와 GPU가 부족한 원인이 TSMC의 생산 캐파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BF 기판 부족에 대한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ABF는 풀어서 쓰면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입니다. ABF 기판은 간단하게 말하면 AMD의 CPU와 GPU를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같은 전자기기에 붙일 때 필요한 반도체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회로가 복잡한 반도체와 상대적으로 단순한 전자기기의 기판을 연결하여 전자가 잘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ABF 기판은 반도체와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여러 층의 미세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발열과 회로 간 간섭이 발생되기 때문에 ABF라고 불리는 절연 소재, 즉 전기가 통하지 않는 소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ABF는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과 수축에 저항하는 내구성이 매우 높고 단단하기 때문에 나노미터 단위의 반도체와 밀리미터 단위의 메인 기판을 연결하는 기판의 재질로 사용하기에 이상적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저 가공 및 직접 구리 도금이 가능하여 CPU나 GPU 같은 초미세 반도체의 패키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패키징이라는 말은 전자기기에 붙일 수 있게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초미세 공정에서 생산되는 CPU 및 GPU엔 ABF 기판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대만의 난야 PCB와 유니마이크론 등이 전 세계 ABF 기판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한국의 삼성전기와 대덕전자 등도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난야 PCB나 유니마이크론의 수율, 즉 전체 생산품에서 양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TSMC가 AMD의 CPU와 GPU를 생산한다고 해도 ABF 기판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의 생산을 늘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분석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를 주로 다루는 대만의 주요 매체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었고요. 지난해 12월 DG타임즈는 ABF 기판 부족으로 2021년 새로운 CPU와 GPU 칩 출하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올해 난야 PCB나 유니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의 증설 규모는 1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현재 ABF 기판의 납기는 1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주문을 해도 ABF 기판을 받는 데까지 1년이 걸리고 수율도 6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에 장착될 수 있는 AMD의 CPU나 GPU가 올해 계속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ABF 기판의 핵심 소재인 ABF 공급마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난야 PCB와 유니마이크론 등이 ABF 기판의 원료인 ABF를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미국의 유명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의 빅터 팽 사장을 인터뷰한 기사에서 자동차, 서버, 기지국 등에 사용되는 고급 칩을 패키징할 때 필수적인 ABF 같은 기판 재료가 부족하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BF 기판의 핵심 재료인 ABF를 일본의 조미료 회사가 만든다는 점입니다. 업체 이름은 아지노모토이고 아지노모토의 뜻은 맛의 근원이란 뜻인데 아지노모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1909년 아지노모토라는 이름의 MSG를 이케다 기쿠나의 박사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다시마 국물과 두부를 먹다가 뭔가 새로운 맛을 찾아야겠다는 고민 끝에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우마미, 혼다시 등인데 한국의 대표 조미료인
미원도 대상그룹 창업주인 고 임대용 창업회장이 1950년대 직접 일본에 가서 아지노모토의 생산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 만든 제품입니다. MSG 회사인 아지노모토가 전자재료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한 건 1970년대부터인데요. 조미료를 만드는 화학기업으로서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70년대 에폭시 수지에 아미노산 화학 반응을 적용하는 기본 연구를 시작한 바 있고요. 1990년대부터 고성능 PC, 노트북 시장이 커지면서 고급 CPU 기판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커졌고 복잡한 기판에 전기 절연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수요도 본격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복잡해지고 미세화하면서 회로 간 간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필름은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가벼우면서 절연 성능이 뛰어나야 했고 수차례 반복한 끝에 회사 이름 아지노모토를 딴 ABF 필름을 1998년 가을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2000년대는 고성능 컴퓨팅의 시대가 될 것이고 절연성이 뛰어나면서 가벼운 ABF가 필수 소재가 될 것이라고 반도체 회사들을 설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공급망 관계자를 인용하여 인공지능과 5G 연결에 사용되는 칩은 많은 ABF를 소비하고 있다며 자동차 칩에 대한 수요가 반등을 하면 ABF의 공급량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도를 하였고요. 또한 ABF 공급업체인 아지노모토는 이미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만의 디지타임즈도 ABF는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됐다며 AMD가 TSMC로부터 충분한 생산시설을 확보해도 ABF 기판이 있어야 패키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도 ABF의 수급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것 같고요. 이런 공급 부족 상황이 삼성전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금 TSMC가 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좀 더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AMD도 삼성전자와 강력한 동맹으로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조미료 회사가 반도체 슈퍼 갑이 됐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아니 2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전 대박 기원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우상향이다. 어사무 가자 가자 가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